15%로 정해져 있잖아요, 원래. 그리고 와우. 체크카드 사용하시면 30%까지 해주니까 어떤 쪽으로 이 전체 양을 채우는 게 더 유리할 건지는 앉아서 공책에 노트에, 아니 요새는 그렇게 안 하나요? 안녕하세요, 경제박살 박연미입니다. 일단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되는데, 연말정산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여기에서 필요 경비, 공제받을 거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 실제로 번 돈의 세액이 확정되는 겁니다. 연봉이 한 3천만 원 된다. 그런데 부양가족, 카드 공제 이런 거 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니 내가 한 2,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. 그러면 그 돈에 따른 세금이 얼마이냐? 평소에 냈던 소득세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는 거고요. 덜 냈으면 더 내야 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소득세율표는 이 사람이 1년 동안 번 근로소득을 이 표로 쫙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.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을 누진세를 적용을 하거든요. 소득세율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차후에 말씀드릴 공제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그 소득의 수준 자체를 좀 줄이면 상당히 절세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공제, 세액공제 요걸 제대로 확인을 하시는 건데, 대부분의 자료는 소득으로 정확하게 잡혀서 들어와 있습니다.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공제의 굉장히 큰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실 거예요. 근로소득자들은. 이때 부양가족이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람으로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추징되는 세금이 비싸거든요.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이 부양가족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프리랜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1년 동안 5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러면은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부당하게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나중에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.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. 대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, 소득공제 받으실 때 이제 안경구입비, 교복구입비 이런 것들 일일이 챙겨서 영수증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두시면 좋고요.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? 소득은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. 내가 만약 1년에 1억 원을 번다.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누진세율 구간에서 좀 소득세를 많이 내는 구간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족도 부양을 하고 이런저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1,000만 원, 2천만 원을 낮출 수 있다 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는 1억 원을 벌었지만 국세청이 인정하는 이 사람의 연소득은 8천만 원, 9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세금을 줄이는 게 근로소득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일 수가 있고요. 반면에 세액공제는 뭐냐? 세액공제는 이미 세금이 확정이 된 거예요. 내가 연간 한 5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물게 되어 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500만 원인데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받게 됐다. 그럼 이 사람은 40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소득 전체로 인정하는 그 돈을 줄여주느냐, 아니면 확정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느냐,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% 이상 늘어나면은 그에 따라서 100만 원 한도로 그 증가분의 10%를 소득공제 해주거든요. 다만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를 많이 쓸 거냐, 체크카드를 쓸 거냐, 요거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, 신용카드는 올해 작년보다 그 소득공제 해주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15%로 정해져 있잖아요, 원래. 그리고 와우. 체크카드 사용하시면 30%까지 해주니까 어떤 쪽으로 이 전체 양을 채우는 게 더 유리할 건지는 앉아서 공책에 노트에, 아니 요새는 그렇게 안 하나요? 요거는 본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좀 보시면 되겠고, 부양가족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매년 부당공제 받은 사람들이 적발이 되거든요. 여기에서 1등이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재한 거예요. 실수했다가 요게 이제 정정이 되면 여기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. 그 밖에 월세 내시는 분들 계시죠? 월세도 요것도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. 집주인한테 영수증 받아오시면 공제 대상이 되니까 요런 것들 꼭 챙기시면 좋겠고, 어린아이들 학원비, 그 미취학 아동들 학원비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됩니다. 그 학원에 문의해 보셔도 되고 회사에 물어보셔도 되고, 그 영수증 일단 다 끊어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
개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봄에 하시잖아요.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하시는 일반적인 월급 생활자들은 다 여기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고요. 내가 연말에 자료를 하나하나 다 출력을 했었단 말이죠. 올해부터는 납세 비용을 줄여주겠다면서 세무당국이 이런 절차들을 좀 간소하게 했습니다.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,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항목들 잘 챙겨보시면 좋고요.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 중에 뭐가 좋아요?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. 소득 자체의 그 덩어리를 줄여주는 거니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부양가족 수 뭐 이런 것들인데 맞벌이 부부는 애가 한 명인데 나 돌리고 남편 돌리고 이거 안 되거든요. 부양하는 부모님 아니면 형제 자매들 있을 수 있는데 중복공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그 밖에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경비 같은 것들 또 의료비 같은 것들도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. 의료비도 병원 가시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의료비 항목이 따로 나옵니다. 연금저축, 퇴직연금 이것도 사실은 전산방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거기 등록이 되거든요. 프리랜서인 가족이 있다. 이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 요거 좀 헷갈리거든요. 500만 원 미만이면 이분은 부양가족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500만 원 이상을 버는 부양가족이다 하면은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그 부당 대상자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. 내가 싱글 가구다. 혼자 산다.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. 1인 가구로 계신 분 중에는 고령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일 가능성이 크고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을 거고요. 부양가족은 없고 그렇다고 뭐 아이들 학원비, 교복비 뭐 이런 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싱글 가구에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하실 때 공제율이 높은 거 이런 것들 골라서 쓰시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 금융상품 선택하실 때도 그래서 애초에 그 과세 대상으로 안 잡히는 거 얼마까지는 비과세로 해드립니다.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. 이런 것들 가입하시면 좋겠고 연봉 협상할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연봉 협상을 할 때 소득 구간에 걸릴 것 같으면 사장님 전 됐습니다. 연봉 올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소득 구간에서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면 소득세율이 확 올라가잖아요. 소득세율 구간에 칸막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넘어갈 것 같다. 그러면 내가 올해 돈을 많이 한 뭐 300~400만 원 더 받는 게 세금이 반드시 유리할 거냐.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아니더라도 고해에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. 주식 투자로 금융소득이 확 늘어나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사전에 금액이나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. 요거는 꼭 전문가의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뭐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주식 투자해서 벌었으면 행복한 고민이 되기는 하겠는데 작년에 난 돈 좀 벌었다 이런 분들은 꼭 상의하고 그 연말정산 하실 때 꼭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골치 아픕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항상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.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뭐가 있었지 뭐가 빠졌지 이거 챙겨보시고요. 그리고 내가 지금 열애 중이라 내년 후년 뭐 금방 결혼할 것 같다 이러면 이런 분들은 금융상품 가입하실 때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연말정산 요 하나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3년, 5년의 중장기 금융계획 보셨으면 좋겠고요. 연말정산은 고기 먹으면 맛있잖아요. 받으면 맛있죠. 더 받으면 맛있는데 이게 토해내면은 되게 질기고 이빨만 아픈 고기가 될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은 꼭 토해내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.